여러분도 저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상권 분석만 알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알면 아주 플렉스한 삶을 살 수 있대요. 바로 상가 투자. 아무 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투데이 장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딱 깔끔하고 딱 컴팩트하게 알짜배기만 알려주고 가세요. 이 상가의 어떤 상가, 그러니까 입지 여건은 또 어떤 곳이 중요하고 또 상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소액 투자로 할 만한 상가들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볼 만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플렉스한 상권 분석하려면 뭐부터 좀 알아야 될까요? 초기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래서 어디에 좀 더, 투자하느냐? 예, 계속 굴려나가서 진정한 플렉스가 되느냐. 계속 굴려나가서 예. 지금 원룸 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이렇게 투룸, 쓰리룸, 포룸, 파이브룸, 식스룸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사는 거여서 일단 상가가 잘 되려면 저는 무조건 이 유동인구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유동인구가 그 지역에서 많이 몰린다. 잘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있어서 유동인구 혹은 배우 수요. 잠깐만요. 예. 배우? 배우 수요? 아니에요? 네, 배우 수요는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상가의 고정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다든지 대규모 주거촌들이 있다면 뭐 배우 수가 풍부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종류. 어렵지 않게, 이지하게. 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소비성이 강한 2030들이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중심 상가들. 근데 저는 네. 다 많이 쓰는데요. 뭘 많이 쓰? 아니 저는 뭐 네. 빨리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트렌드가 집중되어 있는. 인싸, 네. 저 같은 사람들 많이 그쵸. 가는 거.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이태원의 뭐 경리단길. 고향이 대구라서 네. 딱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이 가로수길 네네. 우와 했는데 이제는 뭐 세로수길 뭐 네. 이러다 뭐 양방향 다 나오겠어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린 상가. 근린. 근린 근린 공원 이런 건 들어가는데 네. 근린 상가입니다. 동네에 이렇게 상가들이 모여 있는 쪽에 1층짜리 상가도 있고 2층짜리 상가도 그쵸. 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에 상가들 딸린 것들이요. 단지 내 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배우 수요가 이렇게 쫙 있어서 제가 딱 운영을 하면 옷 하면 어머! 그러니까 네일 아트 하면 이렇게 전 다 가능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단지 내 상가 외에도 지식 산업센터에 있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요? 네, 조금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처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IT 업종이라든지 오피스 사무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들을 좀 끌어들이는 전략을 위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좀 바뀐 거죠. 건물도 크고 큼지막하고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 오늘 여기 가봐야겠어요. 여기 상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게 네. 아무래도 그 오피스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어떤 상가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배우 수요. 네. 보통 직장인들이 어디 나가서 점심 먹기 좀 귀찮아하잖아요. 그쵸. 퇴근하고 뭐 호프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다 그 안에 갇혀지거든요. 저 그럼 여기 살래요, 그냥. 1층에는 뭐 먹거리 있고, 위로 올라가면 한잔도 할 수 있고, 근데 더 위에 올라가면 내가 다니는 회사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최고입니다. 좋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지만 네. 의외로 상가 비중이 좀 낮은 곳들이 많아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8.8%, 네. 그다음에 분당은 8.3%, 일산 7.8%, 그리고 판교가 7.6%거든요. 아무래도 상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송도는 4.1, 네. 청라 4, 가밀은 3 이렇게 좀 굉장히 낮아요. 그러네요. 상가 용지 비중이 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가의 희소성이 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률. 네, 임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상업 용지 비중이 좀 낮은 곳들 상가 투자를 좀 알아본다면 아무래도 좀 미래 가치면이나 또 수익률 면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은 생각됩니다. 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들 자기 집에 가니까 회사 딱 딱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송도라든지 청라 그다음에 가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택지집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배우 수요들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돈 잘 버는 그런 그렇죠. 거죠. 돈이 더 잘 버는 상업용지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투자한다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네. 상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무실은 한정돼 있는데 예. 상가가 많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배우수를 믿고 갔는데 그죠. 가보니까 네. 경쟁 상대들만 있어. 아, 그렇죠. 문정동에 있는 지식산업 센터 내 상가 비율을 보면 네. 대부분 다 10% 이상, 최고 많은 건 25.63% 이상 정도로 굉장히 높죠. 반면에 최근에 분양 예정인 현대 테라타워 가밀 같은 경우에는 8.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실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가를 분양한다 그러면 네네. 눈여겨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보고 있어요. 합성 좀 해주세요. 저 눈여겨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막 보여요. 제가 이렇게 플렉스 해줄게. 한마디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좋아요. 네. 정리는 네. 짧고 딱 간결하게 해주세요. 간결하게 유동인구 많은 데는 찾아라. 찾아라. 배우수 풍부한 데도 찾아라. 찾아라. 상업용지 비율이나 상가 비중이 높은 곳들은 조금 피해라. 피해라. 네. 세 가지 포인트.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역이 들어온다든지 상가에 네. 개발 호재가 주변에 또 오피스가 엄청 많이 영만한 게 생긴다든지 없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무 비싼 상가는 좀 자제해라. 플렉스의 지역에서. 죄송한데 네. 저는 네. 자제하고 싶어서 자제하는 게 아니라 제 통장이 자제가 되어 있네요. 얘가 너무 얌전해요, 제 통장이. 이렇게 꿀팁들을 총 3가지 정리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또 꿀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저 지금 가야겠어. 지식, 스타벅, 센터. 갈게요. 네. 같이. 아니 혼자 가세요. 왜요? 저랑, 가세요. 저랑 같이 가셔서 좀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나 봐. 피디님 그럼 우리 둘이 가야겠다. 빨리 가. 이분 어디서 구해? 저요? 저 이분 동네에서 어떻게 구한 구하셨어요. 동네에서. 내가 갈 곳, 내가 볼 곳. 여기 꽃밭이 여긴가 싶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이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야망에 찬 큰 도시의 복판에 렉스가 되고 싶다. 내 상가 로망 이루어질 곳. 여기네, 여기. 여기 왔어,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먼저 이것 좀. 네. 상가로 성공하면 꼭 해보고 싶던 거거든요. 여기 오려고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나들처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곳, 네. 가밀지구입니다. 감일. 되게 뉴, 신상, 새로운 곳. 맞습니다.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송파와 바로 네. 붙어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홍리단길. 그렇죠. 거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삼겹살집 있거든요. 네. 지금 현대 테라타워 가밀은 가밀지구 내의 핵심 도로인 가밀 순환로. 아, 여기? 네네.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큰 도로가 신호신로입니다. 네네.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는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진짜 교통 너무 좋은 거 알겠지만 네. 저는 죄송한데 뚜벅이라 가지고. 네, 그렇죠.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3호선 연장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중교통망도 확보를 했습니다. 요거 언제 들어와요? 지금 2026년에 2026 개통 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한 가지 더요.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수요입니다. 저 그거 알아요. 배우수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 지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 제우? 배우? 배우수요? 그래서 저희 테라타의 수요를 보시면은 네. 기업들의 고정 수요와 37개 필지의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 사업지 300m 안으로 2,200세대의 아파트 수요와 공원, 문화센터, 그리고 종교시설의 직접적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평일, 주말 365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은 네. 상가 활성화 및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1층에 호텔식 오픈 라운지를 설치를 했고요. 지하 1층에 썬큰 정원을 설치해서 휴게 시설도 마련된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독 인구가 많은 거가 아니라 거기 머물러야지 내가 거기 상가 딱딱딱 들어가니까 중요했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주차 시설이죠. 법정 대비 219% 이상의 466대의 주차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머 진짜 좋다 네. 그러면. 그래서 여러 수요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은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 브랜드죠. 현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의 브랜드 테라타워가 적용된 만큼 그 브랜드의 가치를 모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 그냥 상가 하나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요. 근데 expensive 하면 제가 좀 어려워요. 네. 얼마예요 여기? 3.3제곱미터당 평균 5만 원에 부장될 예정입니다. 원이요? 물론이죠. 꼭 플렉스 하셔야겠죠. 무조건 아무따 들어가야 되는 곳.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피디님, 나도 오늘 여기 끝나고 은행부터 가야겠어. 대출부터 해야겠어. 여기, 와. 자세한 호스는 네.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네, 이쪽으로. 너무 설레서 계속 보고 싶네. 가밀? 느낌 왔어. 가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플렉스 해줄게. 네, 굉장히 자제가 되어 있네요.